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에 일부 기준하고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기울기가 제로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수공이 이 중앙에 있는 경우, 중앙에 여기죠, 중앙. 길게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경우에 배치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일적구가 중앙에 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기준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적구가 이렇게 중앙에 있어 가지고요. 일적구 자체를 해서 중앙을 여기 보고 3팁 기준으로 9시, 아니 3시 3팁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요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요 위치는 요 포인트에서 13.3 정도, 약 13포인트거나 14포인트 그 사이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울기 시스템으로 볼 때는 제가 이 7, 보통 이제 6.7인데 7로 보고, 그 다음에 13.3,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도착하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 위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약 7씩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시면서 요 기간에 오는 게 최대한 이제 이 팀량을, 3팁 팀량을 줬을 때 이 위치로 오게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공을 스피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하게 스피드를 좀 강하게 치게 되면, 스피드가 좀 빠르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반발력에 의해서 이 당구대의 그 면화의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반드시 팀량을 최대한 주려면 굴려서 치라는 얘기가 있죠. 한 요 정도 오는 위치 정도 수준을 해서 한번 이렇게 쳐보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피드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스피드를 내면 요 정도에도 잘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수공이 보시게 되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 부분, 또 윗부분에서 수평으로 진행했을 때 투쿠션 위치하고 스쿠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 중앙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 13.3 위치에 도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투쿠션 중앙에 치면 이 장큐션의 중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중앙에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착해서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요 위치,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수평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러면 두 칸 좌측으로 가죠. 그럼 여기가 하나일 때는 장큐션은 두 포인트 위치에 투쿠션에 도착하고요. 여기서는 바로 가운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스퀘션 도착 지점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두 칸도 밑에 내려가죠, 장큐션은. 그래서 여기서는 장큐션 두 칸도 밑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 6.7포인트, 반올림의 7포인트라고 보셔도 돼요. 6.7포인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요 끝부분에서 출발을 했을 때, 수평을 출발을 했을 때 보시면 코너의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하고 여기서 도착했을 때 보면 요 범위 내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수익션. 그래서 7포인트씩 나누면 6.7, 13.3, 20 이런 식으로 세 등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 둘, 세 등분이 여기에서 6.7, 13.3, 20의 세 등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기준을 알고 계시면, 수평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시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라고 봅니다. 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공이 이렇게 세 개를 놨습니다. 일족구를 이 중앙에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중앙의 위치에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쳤을 때, 비껴 쳤을 때하고 앞으로 이렇게 쳤을 때하고 그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진행했을 때, 앞으로 진행하면 아까 여기서 이 일적과 아닌 수그룹 계속 진행했을 때 그 위치와 똑같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돼서 요 90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껴치기 형식을 쳤다 그러면 이게 치게 되면 요 살에서 30의 위치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진으로 이제 이게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의 그 뭐랄까 곡고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짧아지게 됐죠. 짧아지면서 이런 형식으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안쪽으로 앞돌리기 할 때는 이 위치에 도착을 하지만 여기서 저기 비껴치기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위치에 도착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일족구를 갖다 중앙에 있었던 것을 이제 여기 이제 장축의 이직 포인트 중앙 위치로 맞춰놨습니다. 선을 연결해 보면 중앙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만종이가 이 비껴치기로 해서 이렇게 치면서 일직선으로 간다면 이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겠지만 이게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으면 키스위험이 상당히 많게 되죠. 그래서 키스위험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치게 되면 뭐 두껍게 치기도 어렵고 그럼 뒤로 가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치게 되면 8분의 2 정도 두께로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각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수고 가는 자리가 이렇게 돼 있죠. 진행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치게 되면 이제 이거 바라보고 이렇게 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키스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면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이제 키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중앙에 있을 때 있고 길과 이 정도 수준에 있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분 8분의 4 두께 정도 이상을 치게 되면 굴곡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짧아지게 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을 튕김 나가면서 먼저 지나가서 나중에 이제 수가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수공을 나중에 보낸다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치게 되면 키스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점을 요 가운데 있을 때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면 여기 20을 중앙 위치를 보시게 되면 20에 조금 우측으로 좀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동시켜야 되니까 콘하고 이게 선을 연결하면 콘하고는 안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키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스 위험이 이게 현재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공이 이 위치에 있으면 그냥 편하게 치셔도 돼요. 이렇게 편하게 치면 편하게 나 위치에 이렇게 도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시키면 이렇게 이 공이 이제 나오죠. 나오게 되면서 공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쫑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20의 위치가 아닌 경우에서 치시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좀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일적구가 이게 선을 한번 점선을 연결해 보면 이 중앙에서 이 당구대 그 날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가까이 있는 경우에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이 공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사우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우스 시스템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간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수구 자리 위치, 1쿠션, 이게 이제 3쿠션 자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우스 시스템은 수구하고 1쿠션하고 3쿠션 3개를 수를 합하게 되면 그 숫자가 나온 것이 바로 당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당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요거 한번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에서 2가 됐죠.
그죠? 요 1쿠션 2죠. 그리고 마이너스 수구의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50을 기점을 합니다. 이 기점을 해서 여기가 0이 됩니다. 숫자를 줬을 때 당점을 구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는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쿠션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자리가 바로 0의 위치가 됩니다. 0에서 반칸당 1, 2, 3, 4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쿠션 자리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자리가 맨 위가 오른쪽 위가 0, 그 다음에 1, 2, 3, 4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숫자를 3개를 합한 숫자가 바로 당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사우스 시스템을 진행하실 때에는 두께의 유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두께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1두께, 뭐 2두께, 보통 이제 1두께나 2두께를 사용하시면 보통 이런 기울기에서는 8분의 2 두께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치실 때, 요 공을 맞출 때 그냥 두께 개념을 두지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요 정도 치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바로 여기가 이제 코너로 이제 거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두께도 주의하지만 그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 팁을 제가 이제 2시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보통 사우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 1시 반에 C팁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시 반 팁을 주게 되면 약간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2시 정도 주고 이걸 치게 됩니다. 일적으로 치게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2시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다 보면 이게 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트로크에 따라서 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염두도 많이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떤 형식으로 가냐면 빨간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길게 나와서 공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도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공을 한번 진행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적구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두께를 맞추시면은 이렇게 성공의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수가구 일적구만 이렇게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울기 10이 변동했을 때 기울기 제로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보면 제로인 상태면 1로 간다고 그랬었죠. 쓰다 보면 여기에서 여기 진행돼서 요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벌퍼스도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수공을 여기 일적구가 아닌 수공으로 그냥 진행하게 되면 요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고 그래갖고 일적구를 진행하는 게 약간의 곡구 현상으로 인해서 여기에 도착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만약에 기울기 10 변동을 한번 해보자 그죠? 여기서 10만큼 변동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5 변동하고 5가 변동, 그러니까 10이라고 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5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한 칸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한 칸 정도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투조 시스템에서 보시면 이 일적구가 없을 때 이렇게 되면 치면 우리가 제자리로 다 돌아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투조 시스템에서. 그래서 요거 투조 시스템 진행한다고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일적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진행됐을 때는 요 위치 부메랑 형식으로 해서 요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적구를 약간 맞추게 되면 약간의 곡구 현상으로 인해서 약간 짧아집니다. 짧아지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도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얇게 쳐서 곡고 현상이 발생을 안 한다면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빨간 선을 이렇게 위치를 걷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3팁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2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한 칸 더 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1팁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칸 위쪽으로 대충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수고 이제 1족구 2개만 선을 연결해 놨고요. 이번에 이제 기울기 20이 변동된 경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중앙선에 이렇게 1족구가 있고요. 그래서 요 위치일 때는 요 위치로 간다 이미 설명을 드렸었고요.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저기 기울기 20이 변동된 경우, 20이 변동된 경우죠. 20이 변동된 경우에는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코너 쪽으로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기 20이라는 건 이제 두 칸이 이동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 칸을 여기서 보시면 두 칸을 이동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 선, 여기 점선을 보시게 되면 투저 시스템에서 여기가 이제 투팁의 위치라고 제가 부메랑 위치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투팁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게 투팁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1팁을 주게 되면 한 칸 더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도 쉽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길게 이제 10의 변동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저기 1족과 그 중앙에 있을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유미트로 해서 20포인트 위치로 왔을 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길게 10 변동은 10의 변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직전에 선을 연결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길게 10이라는 거는 이 위치에 되면 여기는 7.5만큼 벌어지고 여기는 2.5만큼 벌어집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여기 1쿠션 위치를 보고 계산을 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선을 연결해서 10포인트 정도 여기서 2.5, 7.5 정도 떨어진 1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이 3쿠션에서 한 칸씩 이전이 된다. 변동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든 간에 이 일족구가 이렇게 10포인트로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쉽게 한 칸에 이동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변동이 10이니까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칸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위치 그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한 팀만 더 줄이면 두 팀만 주면은 이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1조건 이제 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기 20 변동인 경우를 좀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기준을 놓고요. 길기가 이제 20이면 여기는 거기 이제 1조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는 5만 변동하고 여기는 15가 변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기 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기 20에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선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두 칸을 이동을 하면서 약 코너 자리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면 빨간 점선 같은 경우 투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30을 치게 되면 이렇게 치게 돼서 요 절반 요 위치로 오게 돼 있죠. 이제 분매랑 형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일적골 치고 비켜치기를 하다 보면 약간의 곡구 현상으로 발생물이 인해서 약간 더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또 하나 선을 연결해 보면 이제 요 위치로 여기 위치에서 하게 되면 두 칸 위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1팁, 11시 1팁을 주고 치게 되면 요 위치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운데선에서
지금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인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선에 선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기본의 틀을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여기도 2.5, 여기도 2.5, 그죠? 여기도 상대편 2.5를 빼주고 2.5를 빼준다는 얘기죠.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어떤 형식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칸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칠 때는 이렇게 뒤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2.5포인트만큼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칸이 더 간다. 뭐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기울기가 10이다 그러면 그럼 2.5니까 이제 5 정도가 더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코너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칸 더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덤으로 알아두시면 당구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일족구죠. 수구. 중앙에서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5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변동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선을 연결해서 기본을 한번 선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울기 5라고 봤을 때 여기는 뭐 3 정도고 여기는 2 정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동이 됐다고 치면 합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정도를 치시게 되면 선을 연결하게 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5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한 칸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칸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했다. 그러면 10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한 칸 더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10. 그럼 여기는 만약에 4에서 여기가 6이다 보이면 합이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한 칸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칸의 위치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준을 알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에 따라서 이 칸수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울기 재료에 대한 수공의 흐름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